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2장 5번째 이야기. 버틴다는 것의 진짜 의미. 운명에 대하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첩을 정리하다가 육촌 동생의 전화번호를 발견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보니 다행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지내느냐는 안부에 동생이 대답했다. 형님, 여기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에 봉사 갔구나. 교사로 봉직한 그는 정년 퇴임 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가 사는 강릉 지역 신문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래서 나는 그가 또 봉사하러 간 줄 알고 물었다. 아니요, 내가 입원해 있어요. 이젠 내가 내 몸을 위해 봉사할 나이인가 봐요. 재수 씨가 힘들겠다. 마누라도 이 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어요. 나는 파킨슨 병이고 마누라는 관절 때문에 잘 걷지 못해 입원했어요. 헉, 신혼여행 갔구나. 함께 중병을 앓고 있다니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론 부부가 같이 병원 생활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었다. 둘이 함께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다 비슷한 시기에 눈을 감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 내 나이가 되고 보면 몸은 불편한데 배우자를 먼저 보내서 힘든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 그에 비하면 아파도 배우자가 곁에 있는 게 정신건강 면에서 훨씬 나았다. 이 교수, 오늘 마누라가 죽었어. 어느 날 선배 교수님이 문자를 보내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선배님이나 사모님이나 모두 90에 가까운 연세라 좀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을 망정 돌아가셨다고 해서 화들짝 놀랄 일은 아니었다. 다만 항상 병약했던 선배님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했던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니 놀랍고 걱정이 되었다. 튼실한 내조를 받던 선배님의 앞날이 아슬아슬하게 느껴졌다. 선배님이 앞으로 생활을 흔들림 없이 꾸려나가실지 나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한결같이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뵌 선배님은 더욱더 왜소해 보였다.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한결같던 동반자를 잃었으니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 심정이었을 게다. 선배님은 나를 보더니 아내를 따라가야 옳은지 그래도 좀 더 살아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통곡하셨다. 그 깊은 슬픔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한참 침묵하던 나는 그래도 선배님을 살려봐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다. 공자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세상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태어나고 죽는 게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따라가시기보다 천명을 기다리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나 선배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이 교수, 90살까진 버티고 싶은데 올해가 88세이시니 2년을 더 살고 싶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꼭 횟수를 채우겠다는 의미는 아닐 테다. 그저 아내의 죽음이라는 대사건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끝까지 살아보겠다는 각오를 전달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도 자꾸만 약해지는 인간적인 마음을 전하신 건 아닐까? 나는 선배님은 꼭 멋있게 버티실 거라고 말씀드렸다. 조금이나마 힘을 내시기를 바라면서. 버티다. 사전을 찾아보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맞서 낸다 라는 뜻이다. 레슬링 경기에서는 파테르라는 벌칙이 있다. 불어로 땅에 엎드리다 라는 뜻인데 벌칙을 받은 선수는 땅에 엎드려서 등 뒤에서 오는 상대편의 공격을 잘 버텨야 한다. 몸이 뒤집히지 않고 일정 시간을 잘 견디면 벌칙이 풀려 다시 정상적으로 일어서서 경기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버티다 라는 용어는 약자의 몫이다. 뜻대로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주어진 상황을 감내하면서
끝내 견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잘 나가는 시기도 시골길을 달리는 경운기 마냥 달리는 내내 장애물에 걸리는 시기도 지나게 마련이다. 잘 나갈 때는 뜻만 세우면 뭐든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슬럼프를 겪을 땐 도무지 시련이 끝날 것 같지 않아 전부 포기해버리고 싶다. 인생에는 부침이 있고 부침을 잘 견디면 편안한 시기가 다시 온다. 그래서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 집안에서 몸을 사리며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듯 어려운 시기는 저절로 지나가기를 바라기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 모든 인간은 버텨야 하는 운명이다. 강자가 아닌 약자이고 승자가 아닌 패자다. 죽음이라는 결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 몸과 정신은 노쇠해질 테고 소유한 것들도 전부 내놓고 떠나야 한다. 높은 명망을 쌓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눈부신 업적을 이룬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제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이라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어차피 죽을 인생 뭐 그리 애쓰면서 사느냐는 말이다. 그들은 버틴다는 행위를 수동적으로 이해한다.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니 기껏 할 수 있는 일을 하고는 버티기뿐이다. 운명의 손에 이끌려 노예처럼 순응하는 삶이다. 그런데 이런 수동성은 분노를 낳는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데 삶을 운명에 따르는 수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날 수밖에. 한편으론 그들의 말이 옳다. 인생은 개척하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삶을 좌우하는 조건들은 이미 주어져 있고 결정되어 있다.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지는 국가, 성별,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삶의 방향이 큰 틀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니 삶은 운명이고 인간은 태어난 이상 운명에 순응해야 하는 처지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말은 틀렸다. 운명은 바꿀 수 없어도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능동성이 여기에서 출발한다. 주어진 운명이라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이 만족스러워지고 행복도는 올라간다. 텔레비전에서 흔히 나오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보며 우리가 감동하는 까닭은 그가 운명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운명을 적극적으로 포용했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 스토리 앞에 옷깃을 여미는 까닭은 그의 태도에서 인간의 품격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삶이란 운명 앞에 약자인 자신의 처지를 깊이 고뇌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삶이 아닐까. 안을 앞두고도 끝내 살아보리라 다짐한 내 선배님의 삶처럼. 운명이란 게 탓하자면 끝이 없어서 화풀이 대상으로 이만한 게 없다. 가끔 지치고 힘들 때 운명을 대상으로 화 한번 크게 내고 털어내고 다시 출발하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운명과 친구가 되면 좋겠다. 어차피 태어난 인생이다.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삶인데 이도 저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살 수는 없지 않는가. 끝까지 가보지 않은 연애가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듯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삶이야말로 죽을 때 가장 큰 후회를 부른다.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달콤한 잠이 기다리듯 최선을 다한 인생 끝에 편안한 죽음이 찾아온다. 진인사한 사람만이 대천명할 수 있다. 공자님의 참뜻이 여기에 있다. 버틴다. 그렇죠. 요즘 제가 부모님 모시고 병원 다니고 굉장히 힘들 때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는 와, 내가 삶을 버티고 있구나. 저는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상상도 못 했는데 항상 에너지가 넘쳤고 항상 긍정적이었고 근데 힘든 일이 닥치고 내 시간이나 나를 위해 존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때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와, 내가 진짜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냥 버티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커피숍에서 새로 나온 메뉴에 그 커피 위에 쿠키맨을 넣어주더라고요. 쿠키로 만든 쿠키로 만든 그 쿠키맨 아시죠? 근데 그 쿠키맨을 가만히 놓고 보니 점점점 그 커피 속에 젖어들더니 없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예쁜 쿠키였는데 시간이 똑딱똑딱 흐르고 지나고 보니 그냥 아무 흔적 없이 녹아져 없어지는 걸 보고는 우리 삶도 그런 건데 해서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어차피 잘 사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데 지가 아무리 잘 살고 돈 많으면 뭐해? 죽으면 다 똑같은 걸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인생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사는 동안에는 좀 나 스스로 의식이 깨어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게 더 옳지 않은가? 어떤 게 조금 더 나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후자처럼 살아있는 동안은 뭐 죽고 나서 기억은 못할지라도 살아있는 내 영혼이 정신 세계가 있는 한은 내 정신, 내 몸이 육체가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다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좀 결론을 내려서 제 어릴 때처럼 롤러코스터 타듯이 너무 좋을 일은 뭐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나의 하루하루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더 충실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버틴다는 그 단어가 생각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힘내시고 자신을 위한 휴식을 갖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이야기 가족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에 대하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